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월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희선입니다. 1600선을 중심으로 회복과 후퇴를 반복하며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600선을 사수해내는 듯 했지만요.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마저 출회되면서 지수가 다시 하락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5.24포인트 하락하는 1597.19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1포인트 상승하는 498.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 장 초반부터 매수를 지속하고 있었고요. 기관도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지만 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현재 1,071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950억, 125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184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억 원, 162억 원 팔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다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281계약 매도 우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고요. 총합계 614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주 소폭 상승합니다. 소형주 0.16%, 지금 현재 0.15% 오르고 있고요. 대형주는 0.28%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형주 0.44%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송장비가 1.96%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업도 오늘 0.88% 올라가고요. 은행업종도 0.86% 따라 올라갑니다. 기계도 0.68%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기가스도 0.8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섬유유복도 0.54%가량 따라 올라가고요. 증권업도 0.45% 오릅니다. 유통업도 0.2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업종이 1.18% 조정받습니다. 서비스업도 1.04% 밀리고 있고요. 운소창구도 0.84% 내려갑니다. 음식료품이 0.82%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비금속이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오늘 IT주는 부진한 반면에 금융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91% 밀리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0.19% 상승합니다. 현대차 2.21%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업체 토요타의 사상 유례없는 리콜 소식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1.3% 올라가고요. 신한지주 오늘 2.68% 올라갑니다. 금융주들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업 구조조정 여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B금융도 1.98%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도 1.69% 따라 올라갑니다. SK텔레콤 소폭 조정받습니다. 0.82%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지 하루 만에 반등하는 건데요. 오히려 중국 긴축 정책이 장기적으로 LG화학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3.56%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이닉스 3.3%나 밀립니다. 매각 무산에 따른 채권단 블록세일 우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0.64% 상승하고요. 우리군은 0.75% 올라갑니다. 오늘 KTNG 3.40%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 오름세입니다. SK에너지는 1.9% 내려가고요. 삼성물산 1.39% 밀립니다. 오늘 롯데쇼핑 2.34%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기준점으로 5.6%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NHN 오늘 3.47% 밀리고 있고요. 기아차는 3.07% 상승합니다. 기업은행도 오늘 2.28%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수도 1.65%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가 2.81%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3.13% 급락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오늘 2.19% 상승합니다. 외국계 증권사 계좌를 통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움도 2.13%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소디프 신소재가 4.94%, 5.96% 방금 내려갔습니다. 5% 가깝게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CGO 쇼핑도 1.1%가량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성광밴드 1.6% 올라갑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3.43%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SK컴즈가 5%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네이트의 운용 프로그램 장터 이 네이트 앱스토어의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국 SNC 4.17%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네오세미테크는 4.31% 급등합니다. 하나투어도 2.33% 올라가고요. 코미컴도 3.97%, 4%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SD지텍은 0.52%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인터파크와 멜파스 모두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KDC가 상한가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전적 97% 상승하고요. 위메이드 1.52% 올라갑니다. 오늘 평산이 4.06%로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BHI는 5%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498.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오전 중에만 1600선을 3번이나 이탈하는 등 이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2월달 들어서 증시가 오늘 첫 출발이 단도간의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제 저점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기저적인 흐름상에서 봤을 때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의 저점은 1540포인트, 그리고 고점은 1700포인트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지수에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크게 밀리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점진적인 반등 시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교역 정상화 등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요. 더불어 국내 같은 경우에도 수출과 투자 주도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기조는 여전히 상승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유일한 매수 주체인데요. 지난 22일부터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선물시장, 현물시장 모두 매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네, 일단 이제 크게 봤을 때 올 한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난 1월 중순과 그리고 중순 이후로부터의 흐름이 상당히 좀 다른 모습입니다. 2010년도 1월 신년 초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됐었는데요. 하지만 1월 전체만 놓고 보자라고 하면 월 평균 매수금액이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2009년도 11월과 그리고 12월의 평균 매수 금액인 1조 6천억 원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즉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현저하게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나타났듯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를 결정하게 해주는 글로벌 펀드플로 자금은 국내 주식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 규제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서 발효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어도 수년간의 장기적인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증시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최근 연기금이 국내에서 주식을 계속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올 한해 연기금의 주식 투자 보유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미니멈 한 5조에서 최대 16조 원까지 연기금이 순매수해주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 국내 기관들도 코스피 지수 1600선 아래에서는 매수세에 동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현 구간대 그리고 가격 측면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순매수해주고 다만 매수 강도가 다소 약화되긴 하겠지만 올해 6월에 계획된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큰 이벤트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이러한 매수에 동참해 줄 것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은 여전히 양호하고 오히려 뚜렷한 개선세에 들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증시 환경이 또 펀더멘털 측면에서 변화한 것이 없고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겠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T주들이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도요타발 악재로 현대차의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수출 주도주 중에서 IT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자동차 업종 쪽으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대형주 그리고 수출주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현대차의 주가 강세도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00선을 하회하면서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테마주들이 상당히 급격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 심리가 위축되게 될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보다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도 실적에 기반한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유가증권 시장 내 대형주, 특히 오늘까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IT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중을 크게 늘릴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기에 전혀 부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39%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2.26% 밀리고 있고요. 항생 지수도 따라 0.77% 내려갑니다. 홍콩 H 지수도 1.02%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대만 지수도 1.09% 밀립니다. 베트남 지수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0.36% 소폭 오르고 있고요. 싱가포르 지수 0.42% 밀리고 있습니다. 호주 지수도 0.73%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폭인 베트남을 빼놓고는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중국 증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한 주인데요. 첫날 소비 시즌인 춘철 연휴의 기대감에도 불과하고요. 오늘은 하락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이면서 2.31% 하락한 2,92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증시의 하락으로 인한 영향도 있었지만 지금 중국 본토 증시에 대한 시장에서의 매기가 많이 부족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겨우 2,900선의 지지 또한 시장에서의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1월의 제조업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PMI 지수가 55.8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56.5를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1월 PMI가 시장 예상치를 미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3월 이후 경기 확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매 유통업에 대한 유통업의 성수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소매 유통업종에 대한 매수세는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4일 소매 매출액이 1조 2,61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했었고 그 폭이 전월 대비 1.7%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소매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영업이익률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이러한 소매 업종에 대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금리 인상 움직임이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월 28일 중앙은행이 500억 위안 규모의 3개월 만기 중앙어음을 직전주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를 동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도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구 전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하락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 만큼 하락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M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JP모건에서 올해 중국 본토 A 증시가 3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JP모건에서 이제 A 증시에 대한 중국 긴축 정책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즉 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러한 부분들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1분기에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대폭 해소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자산 가격에 대한 버블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일부 산업의 가율과 자산 가격 버블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신규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고 있는데 이런 자산 버블을 억제하는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지금 신주 발행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 IPO 또한 나와 있는 만큼 시장에서 단기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꾸준히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3대 리스크가 어떻게 통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토 증시가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약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만큼 본토 시장에서의 불안 요소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 토요타의 영향으로 오전장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오전장 정리와 함께 오후장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39% 하락한 1158.75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토요타 리콜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업종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일본 경기 또한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자산이 118조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80년
70년대 이후 최대의 침체폭을 나타내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내수 경기 또한 위축될 확률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토요타의 리콜에 따른 미국 매출 감소 또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약세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토요타만이 아니라 닛산이나 다른 일본 자동차 업종에도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을 이끌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꾸준히 나타나는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 증시의 하락 영향은 있긴 하지만 일본 또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반발 매수의 유입 또한 꾸준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큰 폭의 하락보다는 11,100선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혼조장세 움직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월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 수출은 세계 경기 회복과 춘철을 대비한 중국의 수입 증가로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310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0년대 이후 최고의 증가세입니다. 하지만 난방유 등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이 크게 늘면서 1월 수입은 지난해보다 26.7%가 늘어난 31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 역시 4억 7천만 달러 적자로 흑자 연속 행진은 11개월 만에 마감됐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가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6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5.73%로 중기대출 금리 5.65%보다 0.08%포인트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고 부도 위험이 크지 않아 중소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해 6년 만에 처음으로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융위기를 맞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전국 161개 위탁 운영기관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도입된 이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3만 명 안팎입니다. 인턴 참여 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직전, 방학 중인 미취업 청년입니다. 올해부터 특히 대기업도 인턴을 선발해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시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관의 명단과 연락처는 노동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의 가동률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4.1%로 지난 1998년 6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한 해 전에 비해서도 3.1%포인트 떨어져 지난 2001년 3.2%포인트 떨어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가동 현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통상 가동률이 낮으면 투자 위축과 대규모 실업으로 연결됩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7.01포인트 하락하는 1595.28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66포인트 상승하는 498.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1,064억 원가량 팔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745개약가량 팔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오후장 투자 전략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세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